네, 요즘 글로벌 제약 바이오 쪽의 핫한 이슈가 바로 비만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이 비만 치료제의 흐름을 타고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이 비만 치료제 잘 와닿지가 않네요. 네네. 잘 모르실 텐데요. 올해 네. 1월에 LG화학이 한 4천억 원 규모로 희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미국 제약사한테 기술 이전을 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전이란 말은 내가 있는 기술을 남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LG화학이 그런 기술이 있었군요. 네, LG화학이 그 기술을 이전을 했는데 이 희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LG화학이 이제 임상 단계마다 받을 수 있는 그 마일스톤이라고 네. 불리는 것과 그리고 매출 발생에 따른 일정 비율을 또 받거든요. 그걸 로열티라고 부르는데 네. 그 판매 로열티가 이제 계속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향후 이제 실적 성장으로까지 이어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희귀 비만증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억 달러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 기준으로요. 네. 그런데 2030년에는 이 시장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0배가 넘는 거군요. 네, 글로벌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기준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4년 올해는 1억 2,300만 달러, 2025년은 2억 700만 달러로 계속 성장해서 2030년에는 11억 5,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면 근데 잠깐 지금 드는 생각, 그럼 희귀 비만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커지면 희귀 비만이 아니라 그냥 비만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이 희귀 비만 치료제, 희귀 비만이라는 게 사실은 좀 낯설거든요. 어떤 병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희귀 비만은 그 유전적인 특성의 결함으로 좀 소아기 때부터 이 증상이 발현이 되고 이 식욕 제어의 억제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체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좀 불가능한 이런 질환입니다. 예. 그러니까 희귀 비만인 만큼 이 희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그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환자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거네요. 네, 선천적으로 식욕 제어에 그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식욕 제어가 안 되는 그 희귀 질환인 겁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이 희귀 비만 치료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곳이 LG화학이 기술 이전한 리듬 파마슈티컬스라는 곳 단 한 곳인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희귀 비만증 치료제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건 곧 이 리듬 파마슈티컬스의 매출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희귀 비만증 치료제 규모가 이 리듬 파마의 매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듬 파마슈티커스는 이미 주사제형인 희귀 비만 치료제 임시불알을 이제 상용화해서 가지고 있고 여러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LG화학의 제품을 이제 기술 도입을 한 겁니다. 둘이 맺은 계약 규모를 보면 총 4천억 원 규모의 선급금이 1,300억 원이고 개발, 상용화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임상시험 진입, 상용화 신청 여기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은 최대 2,700억 원. 그리고 연 매출에 따른 판매 로열티는 매년 별도로 수령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LG화학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이 리듬 파마는 원래 자신들이 개발한 치료제가 있는데 LG화학의 기술까지 도입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리듬 파마가 보유한 희귀 비만 약은 주사제인데 이제 LG화학은 먹는 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사제가 이제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부작용을 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먹는 약은 그런 부작용이 없고 임상 결과 안전성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 리듬 파마가 이제 기술 이전을 결정을 한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듬 파마는 지난 10월에 미국 임상 2상에 돌입을 했고요. 조만간 이제 시험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먹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리듬파마에서 기술을 도입한 것 같은데, 자, 희귀 비만은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검사를 통해야만 환자들이 발굴될 수 있고 그래야 시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희귀 질환인데 시장이 네. 계속 켜지면 희귀가 더 이상 아니지 않냐, 이제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도 제 해주셨는데, 논리는 희귀면 좀 적어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시장이 확 10배나 커지냐?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이었죠.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네. 이 리듬파마가 무료로 그러니까 비만 환자들한테 당신이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주겠다면서 무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무료로 유전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희귀 비만 질환자가 상당히 많더라. 네. 그렇게 추산을 했더니 이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 겁니다. 희귀 비만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영화나 외국에서 보면 네. 고도 비만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사회생활이 질환자라고 어려운, 볼 네.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아 때부터 그런 비만이었던 거고 사회 이제 성장해서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고도 비만으로 이제 됩니다. 비만 유전자 진단이 그냥 건강보험도 커버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환자 발굴이 무척 어려웠는데 이렇게 무료 유전자 진단 프로그램을 리듬파마가 운영을 하면서 환자들이 이제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환자 발굴도 이제 많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걸로 이제 취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리듬파마가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 규모를 넓히면 또 좋은 게 LG화학이겠죠. 이제 LG화학 기술이 이제 내년 12월에 임상 2상에 끝나고 상용화 시점은 2030년인데 LG화학이 임상 3상에 진입할 때 그리고 품목 허가를 신청할 때 각각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용화 이후에는 일정 비율로 매출액에 따른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또 수령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 상용화는 좀 나중에 네. 이제 된다는 네, 이야기인데 네, 상용화 네, 되면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LG화학이 그 기술의 부분을 뭐다 가져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일정 비율로 가져옵니까? 네, 일정 비율로 가져오는데 이제 계약 구조상 이제 매출에 따른 그 로열티가 비율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바이오 업계 매출 로열티 평균치가 5에서 10%거든요. 네. 그러면 최대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용화 예상 시점인 2030년에 희귀 비만증 치료제 시장이 약 1조 5천억 원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매년 최대 1,500억 원 가량의 매출 로열티를 LG화학이 수령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로열티만으로요? 겁니다. 네. 네. 지난해 LG화학 그 매출이 잠정 집계된 게 1조 2천억 원인데 여기서 이제 1,500억 원이면은 10%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이제 희귀 비만증 질환의 성장에 따라서 네. 좀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연간 뭐 최대지만 예상치이기는 합니다만 1,500억 원이면 굉장한 금액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로 LG화학의 희귀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